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대선 D-40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김용민 브리핑은 공동 진행자와 함께 팀워크를 이루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 진행자가 누구냐? 홍준표 전 시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 생머리입니까? 내는 생머리가 별로 없고 보정 속옷도 입지 않으며 기노피 구두 그딴 거 취급 안 합니다. 내는 위선과 가식, 특히 배신은 안 한다. 네, 그래 봅니다. 아니 홍 시장님 정말 유치하시군요. 어려서부터 꿈이 코미디언이었다고 하시는데 이제는 개그의 격을 좀 높여보시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저 홍준표 전 시장님 방자하게 어떻게 까마득한 후배가 아이고 이런 싸우지 마시고. 자, 홍준표 전 시장이 아니고 공동 진행자 이분입니다. 안철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I 전문가 안철수입니다. 윤석열과의 단일화 사과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제 손가락을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돼. 아이고 그렇게 보십시오. 원광대 노안이 왔나? 아무튼 원광대 그분이 여러분께 100번 절을 드리며 100번 사과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전 선거운동이 바빠서요. 가보겠습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 화요일과 목요일 공동 진행자입니다.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작년 9월에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오. 김포로 이사를 했기 김포로 때문에. 가셨어? 네. 아이고 김포가 한 권역이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또 차 없이 오기는 굉장히 힘들 텐데.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대중교통으로 오셨을 거 아니야. 첫날이다 보니까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어떤 분들 모셨는지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용조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용조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경기도에서부터 비서관 또 대변인으로 당대표실까지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또 한 분 모셨습니다. 누구예요? 네, 안녕하세요. 호창석 아, 이야. 이 바닥의 고인물이죠. 이런 고인물. 민주당에서 이제 정치를 또 하셨고, 네. 본인을 국민의힘의 포지션에서 네. 찾는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어요? 국민의힘에서 포지션을 찾으면은 탈당전의 장해찬 정도. 그 성적 코드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일치합니다. 일치합니다. 이름을 오해찬으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소설도 좀 쓰고. 저는 이제 소설이 이제 그 투거지만 않았을 뿐입니다. 제 일기장에 많거든요. 일기장. 네, 언젠가 다 망하면 투거하겠습니다. 우리 사장 남천동이 불편하면 여러분 저기 검사 여러분 압수수색해서 일기장 확보하시기 바라겠어요. 아주 대망신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 자, 오창석 평론가님, 우리 윤용조 위원장님하고 오늘 어쩐 일로 나오셨어요? 저희 그 사실은 혁신회의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님과 좀 쭉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 네, 들고 이재명의 준비라는 책입니다. 이재명의 준비. 스탠바이. 스탠바이. 뭐 LG입니까? 워낙 이제 네. 대표님과 오랫동안 함께 해 오셨던 분들이니까 작은 얘기들 그리고 그동안 몰랐던 얘기들 그리고 대표님이 얼마나 꼼꼼한지를 알 수가 있었고 네. 사실 이번 선거가 내일 당장 출근해야 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늘 선거하면은 네. 바로 당선증을 받자마자 대통령이 네, 맞아요. 네. 그렇기 그 때문에 시간부로 바로 대통령 네.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는 순간부터. 네. 그래서 준비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준비를 함께 해 오셨던 분들, 네. 그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잘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은 네.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사이에 총리를 선택한다든지 그럴 겨를이 없이 그냥 바로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밑에 한덕수 국무총리 당분간은 잠깐의 동행을 해죠. 그렇죠. 있었죠 그 당시에. 한덕수 김관진 국무총리가 실장도 갈지 있었고 당시에. 한덕수가 네. 사퇴해버릴지는 아직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예. 사퇴했습니다. 아니면 최상목. 최상목은 어쩔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의 준비라는 책이 나왔는데 화제예요. 요즘 이게 가장 화제인 이유가 그 이재명 곁에서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들은 왜 이재명의 성공을 확신하는가? 그러니까 이재명의 성공을 그 주변부에서 확신하고 있는 이유가 담겨 있는데, 형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의 청사진도 담겨 있을 뿐더러 맞습니다. 그 정부를 성공하게 만드는 동력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또 소상히 담겨 있기 때문에 차기의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을 때 이 정부가 어떻게 돌아갈지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다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혁신의
측에 또 윤영주 집행위원장님과 인연이 있어가지고 또 부산 둘 출마. 다 부산 인맥이. 네, 네, 맞습니다. 네. 고향 후배입니다. 여기서 롯데 자이언츠 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갑니다. 그냥. 롯데자이언츠 요즘이 또 성적이 좋아서 사이 고무되어 있습니다. 성적이 좋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때라도 즐겨야 됩니다. 아, 그래요? 즐겨야 됩니다. 나라가 1년 바뀔 내내 것 못하는 같아서 것보다. 롯데가 이제 그 흐름을 타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4월 초만 해도 좀 성적이 안 좋았나요? 안 좋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4월 제가 볼 때는 4일에 파면이 결정되고 난 이후부터 롯데가 상승세 롯데 팬이에요. 롯데 팬 그 저기 소장탱. 맞습니다. 그래서 문영배 소장탱이 그 파면 선고를 하면서 마지막에 롯데 자이언츠가 야구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롯데도 롯데자이언츠 파면 롯데도 파면한다. 이러지 않나 염려가 됐었는데. 그 말을 듣고 선수들이 자극을 받은 실제 파면 될 수 있겠구나. 2010년에 사실 문영배 소장께서 SNS에다 올리셨어요. 롯데가 너무 못한다고. 못한다고도 올리고 롯데가 4연승해도 신기하다고. 프로야구 다닌데. 야, 그만 이게 이제 문영배 위원장이 한화 팬이었다면은 보살이 되지 않았을까. 요즘에 하나가 지금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아, 1인가 3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어제 하나하고 롯데하고 붙었는데 하나가 이겼거든요. 네. 8연승을 하면서 대전 팬들은 이렇게 서름을 당해봤잖아요. 하는 사람들. 그래서 네. 이렇게 좋아할 수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흥분을 자제하고 있는 이 승리에 대한 기대를 오히려 자제하고 있다. 그래서 대전과 충청은 참 좋은 분들이다. 실제로 한화가 예. 구단 최초로 선발 8연승이에요. 예. 선발 투수가 8연승을 하고 있는. 처음이에요, 처음. 근데 이제 대전 구장이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신구장을 만들고 이제 다시 뛰기 시작했거든요. 예. 부산도 신구장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이제 듭니다. 한화는 말이죠. 우승해가지고 터트릴 폭약이 썩고 있어요. 한화가 폭약 만드는 데서 아니겠습니까? 불꽃놀이를 지금 들어하는. 네. 다 썩었어요. 그나저나 이 한화의 승리를 두고 네. 우리 황교안 전 총리는 네. 인정을 못하겠다. 아 그래요? 이거는 부정입니다. 저와 함께 하나 부정을 동지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동작구에 계신 나 후보님, 이것도 부정 아닙니까? 한화를 해체합시다. 한화 이거 진짜로 황교안 나와서 나경원 4강 이거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 그렇게 나와서 나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름을 황부정으로 바꾸라고. 뭐 황조롱이 이런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탈당한 걸로 이거 알고 있어가지고 자기 당 얘기도 아닌데. 왜 나오셨어요 오늘? 저 황교안 대표 아닙니까?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같이 하는 자리인 줄 몰랐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저는 이제 이재명의 준비 윤영조 집행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기 이 책에 무슨 기여를 하셨어? 그 윤영조 집행위원장 그리고 강현 대표는 본인 스스로 얘기했으니까 네. 포함해서 한 대여섯 분 정도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제가 담당해서 아. 책 정리를 제가 다 했어요. 역근이에요. 역근이에요. 네. 사실 이 내용의 프롤로그와 마지막에 인트로 여러 가지를 에필로그까지. 에필로그까지 해서 직접 또 저술을 했고요. 집필했고 저희 이재명과 함께한 사람들 글을 쓰신 분도 있지만 네. 대부분 인터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인터뷰와 구술을 예. 직접 담아서 그것을 다시 아이고. 엮은 사실상의 이 책에 큰 공로가 있는 예, 아니 그러면은 더민주혁신회의 플러스 오창석 지음 이러면은 요즘에 오창석 나가거든요. 그렇죠. 네. 오창석 지난번에 그 왜 책 냈다가 네. 하나도 안 팔려가지고 다 반품될 뻔했죠. 진짜 반품될 뻔했어요. 1등에서 1등. 네. 예. 쫄딱 망했습니다. 그 사진만 찍고 다 망한 책 처음 봤습니다. 손가락을 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창석이 쓴 책 중에 아마 이 책이 가장 많이 팔릴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는 네. 아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전국에 공무원들이 예. 필독사가 될 필독할 거예요. 책이에요. 왜냐하면 네. 그런 내용을 담아뒀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는가 네. 예. 이렇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봐야 합니다. 추천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네. 그래서 저 공무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단 이재명이 어떤 조직의 리더로 가면 그 조직원들이 다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렇더라고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성남은 네. 성남대로, 경기도는 그렇습니다. 경기도대로.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현재 역대급 민주당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죠. 이 예. 내란 국면에서 이재명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었으면 이재명의 리더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잘 이끌어 왔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했고 하나 일화가 생각나는 거는 이제 어떤 이제 재정 담당자 이제 회의를 하는데 네. 정확하게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어디 있을 때 이재명 경기도에. 대표가. 경기도에 있을 때. 네, 때. 경기도에 이제. 진짜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한 0.2에서 0.5% 차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회의를 갑자기 그 도지사님이 중단을 시키고 0.2와 0.5% 사이가 500억이다. 이 차이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라. 라고 해서 이제 혼났죠. 그리고 네. 업무 방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중요한 회의에서 0.2에서 0.5, 500억 차이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회의에 업무 방해를 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다른 모든 공무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등골이 오싹해졌겠지. 그렇죠. 예. 그 뒤로부터는 이제 회의 올 때 꼼꼼하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모른다고 얘기하는 어허. 그런 회의 문화가 정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형과 비슷한 얘기가 이 책에 또 하나 나옵니다. 이제 네. 제가 겪은 일인데요. 예.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북 전단 살포 그것이 경기도 때 이재명 대표가 지사로 계실 때 금지를 시킵니다. 네. 그 관련돼서 당시 정부도 남북 간의 합의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제지가 안 되고 네. 그것을 역이용해서 대북 전단을 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탈북자들 집단이나 몇 군데서. 그런데 제지할 방법이 없어요. 자꾸 표현의 자유라고만.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당시 경기도는 어떻게 했냐면 관련된 모든 부서의 책임자를 한 자리 다 모으셨습니다. 그 부서라고 하면 평화협력이나 남북관계 담당하는 부서 외에도 네. 뭐 그냥 안보 담당하는 국방 담당하는 쪽 외에도 이게 풍선이 뜨니까 항공 문제, 예, 항공 쪽을 관리하는 또 이게 떨어졌을 때 환경에 오염될 수 있다. 환경미화 이것이 바다에 떨어질 수 있다. 해양. 그다음에 이게 산림에 떨어질 수 있다. 재난. 그러니까 산림 쪽에서 모든 관련 부서를 한 자리에 다 모으셨어요. 사회재난, 자연재난대책본부까지 다 모아서 관련된 법률이 있는지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래서 큰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같이 배석을 해서 회의를 하다가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보고를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가 보통 말에 같습니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어요. 근데 갑자기 똑같이 회의를 중단시키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윤 비서관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지, 뭘 잘못했나? 딱 하시는 말씀이 이런 자리에서 같습니다라는 표현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지? 라고 하는데 좀 더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모르면 모른다, 확실하면 확실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지사와 같이 하는 이 자리에서 같습니다 정도의 애매한 판단을 해버리면 그것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를 집행하는 단위로 갔을 때는 결국 더 큰 혼란이 오고 결국 그 혼란의 피해는 도민에게 간다. 그러니까 아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0.2에서 0.5 사이가 500억입니다. 이 500억의 예산이 잘못 집행되면 그 피해는 결국 도민이 본다라는 글쎄 말이에요. 그 마인드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이 책에도 나오는 게 공복, 철저한 공복 마인드. 예, 그러니까 결국 행정 서비스의 최종 수혜자인 도민과 국민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것인가를 항상 머릿속에 두고 일을 하시는 모습을 비공개 회의 때도 공개 회의 때도 항상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분이 이었습니다. 이제 예. 경기도지사 때도 온갖 그 사법적인 그 공격을 당해가지고 임기의 절반을 재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 일화를 제가 아는데 네. 그분은 재판 준비를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네. 본인 재판이니까 어떻게 했느냐? 금요일 퇴근 시간 이후로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 전까지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쉬는 시간에 절대 근무 시간 근무일에는 하질 않았어. 어허. 그러니까 밥을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주말을 다 하래 해서. 그렇지. 김혜경 여사가 김밥을 싸와가지고 입에 넣어주면서 일을 하셨단 말이죠. 재판을 준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네. 퍼펙트하게 무죄를 받아내서 야 이제 이 인생에 더 이상 사법적으로 고통당하는 일은 없겠구나 억울하게 봤더니 윤석열 정권 때 또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 와중에도 할 일 다 하고 예, 심지어 총선 승리 내란 수습 네. 야 이것까지 다 해냈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이게 괴력이에요. 능력을 넘어서서 그제도 또 재판정 가시고 지금 이 와중에도 저도 이제 당 대표실에 있으면서 일정을 보고하러 들어가면 매우 피곤해 보이실 그래요. 때가 많아요. 예. 그런 날 어떤 날이냐면 대표 직무를 다 하시고요. 네. 집을 안 가시고 의원실로 가셔서 네. 의원실에서 재판 준비를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변호사들한테 맡기지 못하시고 본인이 직접 변호사고 그때 그 말씀하시더라고. 네. 내가 제일 잘 알지. 본인이 가장 잘 아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변호사들을 모아놓고 또 본인도 변호사고. 네, 시뮬레이션도 하고 같이 계속 회의를 하시면서 밤을 새세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덕분에 어쩌면 또 이런 사법 공격들을 예. 법정에서도 대응이 잘 된다. 평소에 뭐 체력 관리나 이런 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저희도 그게 나마다 걱정이에요. 드십시오. 건강을 챙기셔야 됩니다. 별도로 운동 안 하는데 계속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난 받은 게 몸이다, 체력이다. 그래서 단식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때도. 네. 혹시 가실 때도 제가 이제 녹색병원에서 같이 있어봤는데 다른 분들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회복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희에는 참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윤용조 위원장님은 그러면은 최근에 대법원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희연 대법관 조대법 네, 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생각해요. 충성을 예. 한다. 뭐냐면 사법 리스크란 것이 지금 미심 무죄 이후에 약간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이재명 대표를 걸 수가 없는 상황인데 딱 5월달 되면 본선 들어갈 때 다시 이 사법 리스크 이슈를 건드려서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싶다, 흔들고 싶다. 저는 그렇습니다. 결과는 못 볼 거라고 생각해요. 네. 대법관 전체 구성이나 파기환송의 조건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는 못할 것 같은데. 20이 워낙 나왔어요. 완전히 무죄이기 때문에. 예.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슈를 다시 띄워서 흔들 것이다.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반격 흐름에 도움을 주기 위한 흔들기 정도가 아니겠냐. 아유 괘씸합니다. 오창석 평론가님, 저기 성공한 지방행정가로 이제 평가를 받지만 성공한 중앙당 대표가 될 수 있느냐? 국회의원 되고 당 대표 선거 나왔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중앙 정치 무대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냥 네. 변방사토로 이렇게 폄하됐던 그런 일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처음에 그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통령 중심으로 친 붙여서 보통 이제 개파를 얘기하잖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는 친노,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는 친문 이렇게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 2020년 총선을 압승을 했을 때는 냉정하게 따지면 국회의원 구성이 네. 뭐 친문으로 분류하는 게 다 맞지 않습니까? 네, 네. 실제로 그 총선 기획단이나 이런 데서도 메시지는 우리 친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 예.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도지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당 대표가 됐을 때는 그 인원 구성으로 당을 이끌어 왔었던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당을 다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요. 네. 이낙연 같은 경우는 이낙연에 있는 뭐 새누리당 민주당 전병헌 같은 경우는 배승희 변호사 유튜브에 나가고요. 뭐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정당에 함께 하고 있었을 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이 역대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사불란하게 내란이 터졌을 때도 대표님이 텔레그램 방에 국회로 딱 세 글자를 던졌을 때 네. 모든 국회의원이 일사불란하게 오고 또 왔다는 건 뭐죠? 그 이전에 위대한 평론가 김용민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계엄 준비한다. 이 바닥에 유일하게 별로 위대하지 않은 이동영 평론가는 예측을 못했다. 예측 못했죠. 내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어요. 그래서 같이 방송하실 때 계엄이나 내란 준비할 것 같다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뭐 말도 안 돼 21세기에 그런 얘기 하고 이제 조용히 시키고 입단속 시키고 그랬군요. 그 이후로 동영이 형이 이제 용민이랑 방송할 때 항상 겸손하게 일개 평론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 우리 청재 평론가에서 일개 평론가 돌아갔거든요.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를 따져보면 그들의 사고 방식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정치적 경력이 없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대표님이나 민주당은 분명히 그런 걸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준비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러면 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 방법이 있었고 국회로 와달라고 했을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대비.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것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이 태세. 그건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수많은 거부권은 오히려 수많은 민생 챙기기 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정책을 많이 발휘했고 민주당이 민주당만의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럼. 대통령의 거부권이 많이 쌓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결국 대통령만 바뀐다라고 한다면 이 수많은 거부권들이 통과가 될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생에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게 곧 6월 3일 이후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저도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예. 이제 변방사또 많은 이렇게 음해는 아니고 음해도 무시도 막 당하셨는데 네. 저도 겪은 일화들이 있어요. 일기 당 대표 때죠.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총선 이후로 민주당 내 원내 구성이 좀 바뀌고 대표 중심으로 리더십이 확실하게 섰는데 그 전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시는 아니 대로. 그때 이기 당 대표 때 네. 자기 당 대표 잡아가라고 그 체포동의안 가결시킨 그 가결유다. 사람들이에요. 의원총회 들어가면 대표님이 앉아 계세요. 이렇게 면전에 대고 그냥 예. 당신 문제 많은 사람이라고 당을 갖다가 좀 먹고 있고 당을 갖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물러가라고 그냥 대놓고 계속 그러는 많으셨고 홍영표, 김종민, 윤영찬 나는 그 사람들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분들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절대 할 필요 없죠. 근데 그 이름을 거기만 굳이 그친 게 얘기할 필요 아니라 없어. 예. 사적인 자리에서 의원님들 만나 봬요. 예. 제가 비서관이에요. 예. 근데 저를 앞에 놓고도 당 대표시잖아요. 예. 대표라고 안 해요. 그래요? 제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또 들으라고 한 얘기야. 인신공격. 제가
그분의 보좌관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보좌진이자 비서진인데도 네.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그때 이분들 가슴 속에는 마음 속에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뽑은 대표에 대해서도 존중할 마음이 없구나. 예. 그런 가정들을 다 겪고 지금에 와 있다. 네. 그래서 웬만한 위기에는 공격에는 흔들리지 않는 분이다. 그게 어쩌면 지금 우리 국가 위기 시대에 리더가 될 충분한 자격이 또 하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생각해 보면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고비고비마다 함정을 파놓고 여기 들어가기를 바랐는데 모든 위기를 다 탈출한 거 아니에요? 네. 모든 위기를 다 탈출했으니 한편으로는 얼마나 짜증 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무서울까? 두려워하죠. 두려울까? 지금 이런 생각이 국민의힘은 들어요. 그래서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 이런 네, 얘기가 그렇지. 나오는 게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거 대놓고 그냥 뭐 살해할 것처럼 얘기하는 육공화국 상설 이후에 가장 극심한 정치적 탄압을 받은 정치인 저희도 책에 그렇게 그렇죠. 예, 적어져 있지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자기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또 정치 보복이라는 것으로 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지금 네, 말씀하고 네. 계세요. 실제 그러실 거고 맞습니다. 아마 국민과 국가를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실 겁니다. 아까 오창석 평론가가 말씀하셨는데 6월 3일부터 달라질 것이다. 자, 6월 3일에 선거가 있고요. 6월 4일에 이제 아무래도 취임식도 있고요. 뭐 비서실장 취임식 발표가 하실 있죠. 거고 간소화되겠죠. 또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그냥 매우 간소하게 하실 것 같고 네, 또 그 양반이 경기도 지사 취임식도 안 했어. 네. 네. 됐어요? 안 했어. 그때 그 몰랐네. 수혜가 났다고 취임식이냐고. 그랬었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 물론 이제 취임 딱 하시자마자 네. 아마 관계국가 관련국 정상들에게 뭐 전화도 하실 겁니다. 빠르게 대통령으로서 외교적 문제를 해결해 가셔야 되니까. 그 일은 이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6월 4일부터 우리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실감할 것 같은데 한번 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주세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끝날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뭐 어떤 사인을 하실까 대통령이. 네. 네네. 첫 번째가 중요한데. 네, 근데 지금 국민들은 내란 종식되기를 너무 바라고 그렇지. 계시죠.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 대법원장도 제2 내란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요. 한덕수, 최상복 등등이 사실은 또 내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헌적 행위들을 계속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적정한 시점에 내란 특검 통과시키면 예. 김건희 특검과 지금 각 함께 통과시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윤석열이가 또 한덕수가 네. 최상목이가 거부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다 거부권 행사했죠. 대통령 예. 거부권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게 아니라 국회가 그걸 통과시키면 네. 저는 내란 특검법을 1호로 해서 내란 종식을 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먼저 전달해서 안심을 시켜드리지 중요하다고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민생의 현장으로 바로 달려갈 것 같다. 어디 가실까? 너무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곳곳에 힘든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아마 더 잘 선택을 하시겠죠. 그 다른 대통령과는 다른 대통령의 첫날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무원 얘기가 계속 저는 하고 싶은 것이 그 최근에 이제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87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노한동이라는 저자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이런 책을 냈습니다. 이제 연공서열에 너무 갇혀 있어서 뭘 해도 욕 먹고 뭘 안 하면 안 한다고 욕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님과 일을 하셨던 공무원들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일을 잘한다라고 하면은 되게 파격적으로 승진을 시켜줍니다. 그렇지. 파격적으로 승진을 시켜주고 예.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시행을 했을 때도 가장 15일인가요? 14일 만에. 14일만 했을 때 이 사람들 휴가 챙겨줘라. 이런 인센티브가 정확하게 공무원 사회를 돌렸단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됐을 때도 일하면 이거 연공세월제와 무관하게 인정해주는 공무원 사회가 되겠구나 하면 공무원 사회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경기도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네, 같은데 네, 그때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요거를 그냥 지역 화폐 카드뿐만 아니라 신용 카드에도 맞습니다. 얹어서 방금 할 그 수 있도록.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빠르게 지급할 수 있던 게 다른 지방 정부들은 네. 재난지원금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될지 가지고 이제 논의가 막 되기 형태에 시작할 대해서. 때 네. 그런데 경기도 공무원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을 원래 지사가 지역 화폐부터 기본소득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워낙 의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카드 회사들을 다 만나가지고요. 신용카드에다가 재난지원 엎어서 네. 바로 가면 따로 지역 화폐나 다른 어떤 지류를 만들지 않아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다. 네. 플랜이 다 있었군요. 그리고 경기도는 1,450만 엄청난 인구기 때문에 네. 거기에 가장 빠르게 지급할 수 있었던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빠르게 모든 카드 회사 만나가지고 저도 경기도민이지만 네. 정말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당시 코로나 시기에 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450만인데 14일 만이니까 하루에 100만 명씩 준비시킨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행정력이라고 그런 저는 거네. 봅니다. 네. 아, 그것도 그렇고 그때 이재명 대표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사실 공무원들은 규정,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런 구조 속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좋은 아이디어였으면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시킨 걸로 해줄게. 네, 맞습니다. 책임을 다 본인이 질 테니까 좋은 아이디어였으면 가져와라. 이랬던 분 맞죠? 그러니까 이 책에도 나오는 게 예. 공무원들이 주저하거나 네. 공무원들이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것을 예. 어떻게 보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맞다. 주저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일수하기 위해서 기한자 이재명, 중간 사명, 중간 관리자 이재명, 최종 책임자 이재명으로 다 그렇게 해도 된다. 그리고 본인이 책임질 테니 좋은 의견이 있거나 정책이 있으면 뭐든 시도하고 해보자. 네. 그리고 리스크가 와도 된다. 그래서 도전해보고 여러 일들을 작게 해보면서 나중에 큰 성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저하지 말아라. 제가 봤던 이재명 대표는 여기 보면 행정 선용의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뛰어난 역량을 어떤 리더가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지금처럼 될 수도 있고요. 다들 눈치 보고 보신하고 그렇지. 소극적이 되게 만들게 할 수도 있고 이 역량을 최대한 발동시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만든다. 그것은 바로 리더가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분이 이재명이다. 그래서 성남을 가면 그리고 경기도를 가면 심지어 지금 민주당도 국회의원들도 뭐라고 하시냐면 최근에 내가 의원인지 당직자인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하십니다. 다들.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 민주당이. 일하는 분위기로. 속도도 다르잖아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대응하는 속도 또한 그렇고. 맞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일하는 곳으로 만들고 성과와 실적을 내는 힘은 바로 그런 것에 있다. 내도 도지사인데. 그 이재명 도지사는 국적이 어디요? 왜 김문수 도지사 부정합니까? 도지사라고 했잖아. 다른 거 샀잖아. 다른 거 했잖아. 도지사라고 했잖아. 도지.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을 잘 이용하는 대통령이 등장했을 경우에 예. 공조직이 바뀌면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대통령을 좀 만나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이제 김혜경 여사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그 이재명 대표님과 관련된 책을 혁신회에서도 썼지만 예전에 또 김용민 PD님께서 이제 마이너리티 이재명이라는 책을 네, 지난 함께, 대선 때 거기 냈죠. 그 책을 보면서 생각이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느꼈던 게 가장 DJ와 닮아 있는 전 정치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이게 가장 잘 어우러진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 옆에는 늘 이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사님이 아니에요. 선생님이에요. 이호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여성운동, 노동운동을 예전에 농촌운동부터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 동반자인데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도 김혜경 선생님이다. 왜냐면은 계곡 정비 사업은 너무 유명하니까 어떻게 잘 추진됐고 상인 간담회를 어떻게 열심히 했고 이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후에 사후 관리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근데 이제 만약에 공무원들이나 비서관을 데리고 카니발 타고 가면 거기 있는 공무원들한테 연락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도지사님 지금 간다. 네. 그러면은 도지사님이 김혜경 여사님한테 가서 여보가 운전해. 그래서 그럼 여사님이 직접 운전해서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언제 거기에 나올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적으로 늘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계곡 정비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전시성으로 네. 그 저기 치웁시다 이렇게 해서 합의 보고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지나서 원복이 되잖아요. 통상은 업자들 상인들에 의해서. 근데 경기도 계곡 정비가 된 다음에 적어도 이재명 때는 도지사가 그만둘 때까지는 네.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성 행정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 정말 도민들의 편이 그분들이 이 계곡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이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게 계속됐던 이유는 상인들도 경기도민이잖아요. 네. 중소상인들도 그래서 그 계곡 일대를 인프라를 형성하는 주차장부터 여러 가지 벤치 시설, 휴게 시설들을 다 구축시키고 나중에 청정 계곡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크게 벌이셔가지고 네. 계속해서 계곡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그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한번 그렇게 행정을 진행하면 네. 보통 한번 잘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게 원복이 흐지부지 되지, 되는 원복. 게 네. 많은 게 행정의 특성이기도 한데 네. 이재명의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그 유지하는 것까지를 생각을 하시니까 또 다른 분 인터뷰를 했을 때는 늘 이제 어떤 정책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여기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뒤에 있는 손등도 생각한다. 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제 개국도 사후 계속해서 관리하셨던 거고 또 네. 하나는 경기대학교 병상을 터서 네. 코로나 초기에 네. 수용 시설을 만들었잖아요. 기숙사를. 기숙사를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기숙사를 터서 이제 그 기숙사를 터서 이제 사람들이 갔다라까지만 기억하는데 네. 돌아왔을 때 그러면 그동안 경기대 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을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업체에게서 기숙사 비용을 등록금 안에 들어가 있으니 다 환불 조치. 환불 조치해라. 그리고 그 병상 혹시 찝찝할 수 있잖아요. 사람 네. 마음이. 그렇죠. 그럼 도배 조금이라도 뜯겼으면 도배 다 뜯고 새로 해줘라. 아. 학생들이 돌아갔을 때 내가 새 거인 것처럼 완벽하게 복구한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차이를 느끼지 다 원상 못하게. 복구를 해줘라. 예. 라고까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런 부분 잘 부분은 드러나지 언론들이 않는. 집중하지 디테일하게.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정말로 도민들 또는 우리 학생들이 피해 없도록 하자. 그러니까 진짜 말한 대로 손등 또는 손 이면, 손바닥 모든 곳을 다 보는. 그래서 항상 일을 진행할 때 저희들한테도 어떤 일이 잘 될 거라고 쭉 이야기를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만 보고 아 좋겠네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이 일이 가져올 또 다른 리스크는 없는가? 만약에 이것이 진행하다가 잘 안 됐을 경우에 플랜 B는 있는가? 항상 그 리스크와 플랜 B를 준비하라고 야, 같이 보라고 하십니다. 정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좀 하늘이 내린 전두환 장군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얘기하진 않겠지만은 80년대 뉴스도 아니고.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고. 예. 아니, 저 내가 그 가장 좀 짠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내가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 이천에 가가지고 한동안 이제 있었잖아요. 네네. 아, 수련원에 네네네. 어떤 기업체 수련원에 들어갔는데 마지막 날 되니까 네. 그 경기도가 이제 관리하잖아요. 예. 경기도에서 문건이 하나 나오는데 혹시 오늘 이렇게 돌아가신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뭐 먹고 살기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경기도로 연락해달라. 와, 난 그거 든든하네요. 보고 정말 난 너무 감동받았죠. 울컥했어요, 진짜. 야, 연락하셨어요? 어? 아니 나 먹고 살 길이 많기 때문에. 역시나 배고프실 때마다 아니 경기도가 또 일단 코로나 네. 걸린 사람들 그 집에 어마어마한 라면과 뭐 참치 맞아요. 뭐 이런 거 갖다 주는데 서울은 그게 없었대. 아. 비교가 되죠. 누가 행정탑이냐에 따라서 그 서비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아 그래서 야 경기도지사로 있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내가 우대를 받는구나. 모든 도민이 다 우대를 받았지만은 내가 우대를 받는구나. 세상에 어떻게 표 하나에 이런 효능감이 생길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에 전국적으로 그 혜택이 가해질 수 있는 대통령 이재명을 네. 밀었는데 엉뚱한 인간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전 이렇게 비유하는데 역대 모든 대통령의 단점만 모아놓은 윤석열과 역대 모든 대통령의 장점만 모아놓은 이재명. 아니 당연히 정답은 이쪽인데 엉뚱한 오답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3년 동안 개고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번엔 제가 나갑니다. 국민의힘 후보보단 내가 낫다 이 말이야. 아이고, 정말. 대통령 이 방송 보고 계시죠? 우리 예배에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보고 좋아요 누르란 말이야. 왜 동접자 수랑 이게 좋아요가 안 맞냔 말이야. 꼼짝 마. 점검으로는 처음 봤어. 진짜 최고 진짜. 난 이쁘고 이승만 광장으로 모입시다. 사진이 너무 젊게 나오셨어요. 그리고 예, 이제 대표님은 또 워낙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대표님과의 인연은 이제 2021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그분이 어떤 분인지만 알고 있었던 거고 그때는 2021년 보궐선거로 부산과 서울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열린 보궐선거였긴 했지만 그 당시에 가장 들끓었던 건 결국은 부동산 취업도 굉장히 힘들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자영업자도 힘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자영업자들에게 청와대에게 보고서를 썼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네. 왜냐면 내가 당장 제가 지금 고향 덕은지구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원래 살고자 돈을 막 모았을 거 아닙니까? 저도 집을 네, 살거나 네, 뭐 전세를 하거나. 예. 근데 고향 덕은지구의 대부분의 아파트의 가격이 처음에 5, 6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물론 좀 유동성 완화 뭐 이런 얘기 하실 건데 그 유동성 완화로만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 거 아닙니다. 정책으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가격이 5, 6억에서 지금 12억, 13억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꿈이 좌절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생애소득으로 따졌을 때 여러분 서울의 평균 집가격이 10억이라고 해서 모두가 10억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오른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정책적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인정하라고 보고서를 보냈더니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최민희 의원이 빼가지고 그 보고서를 빼서 네.
경기도로 보냈어요. 도지사님 이거 읽어보시라. 이 청년이 쓴 건데 이게 맞다. 예. 근데 도지사님이 저를 초청을 했어요. 와서 직접 얘기해달라. 그래서 가서 직접 얘기했고 처음 뵙고 어쨌든 그냥 저는 하고 싶은 얘기를 늘 다 하는 성격에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 얘기하고 도지사님이 청년 정책 다 망했고 취업 다 망했고요. 부동산 망했습니다. 이거 망하는 거 인정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집을 불로소득 얘기만 하지 마시고 집을 어떻게 하면 그럼 구할 수 있는지 이 얘기를 하셔야 된다. 불로소득만 얘기하면 우리가 배 아픔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집을 가지고 싶다는 배고픔, 원초적 배고픔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번 다음 대선은 배고픔과 배 아픔을 적절하게 균형 가지시고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번호도 안 알려주고 왔거든요. 네네. 12시 반 새벽 12시 반에 그 오창석 씨가 쓴 보고서 30몇 장짜리 다 봤으니까 앞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저한테 직접 보고해 주세요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5년간 개인 보고서를 막 쓰면서 이제 2년이 이어진 거죠.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떤 사람의 인해 장막에 갇혀 있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 듣습니다. 이게 정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왕들도 조선시대 왕들도 구중궁궐에 갇혀서 신하들 얘기만 들으면 실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가끔씩 허름하게 옷 입고 저작거리 진짜 나가봤다고 하잖아요. 나갔죠, 예. 이재명 대표는 그런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날것의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걸러서 듣고 현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구중궁궐에 갇힐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갇히더라도 그걸 바로 깨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봐도 끊임없이 보세요. 뭘 보냐면 온라인 동향,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직접 들어가서 윤 씨는 그거 유튜버만 매일 보다가 중독이 돼서 맛이 갔잖아요. 예. 다양한 이야기들을 계속 보십니다. 한쪽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방금도 그분의 사회적 지위, 배경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예. 얘기가 좋다 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직통으로 관계를 맺어서 예, 예. 보고를 받으시니까 나머지 주변에 있는 참모진들도 또는 뭐 일을 맡은 간부들도 저분 나 이야기만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더 많은 전공과 더 많은 준비를 가지고 일을 하거나 보고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의 리더십의 힘이다. 경청하고 수기하는 민주주의적 리더십이 전체를 일하게 만들고 누구하고 소통하게 만들고 아, 그러니까 3년 전에 우리가 대체 누구를 뽑았는지 이런 정답이 있었는데 어떻게 네. 오답도 이거 완전 그래도 5년 아니고 3년 만에 지금 다시 정리가 돼서 예. 천만다행인. 아마 더 큰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예, 예. 이 네. 책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은 정말 이런 효능감, 또 이재명이 효능감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런 효능감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다면. 네, 마지막으로 제가 에필로그를 쓸 때 이재명 대표가 사법고시 혼자 공부할 때 에피소드 혼자 공부해 진짜 혼자 열심히 공부할 때 이제 내용을 잠깐 소개를 했는데 책상에 이제 앞정을 붙여놨대요. 졸면은 힘드니까. 아이고 세상에. 예, 왜냐면 낮에 공장에서 일을 하고 또 와서 또 힘들게 또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 졸면은 꾸벅 졸면 또 앞정에 피가 찔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피가 흥건한 상태로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그렇게 왔는데 같이 일하셨던 이제 혁신회의 멤버분들이나 성남 또는 경기도에서부터 같이 일하셨던 분들은 이재명에게 앞정이자 연고였습니다. 때로는 질타를 하고 때로는 누구보다 보듬어주는 그런 분들과 함께한 소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재명의 준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단기에 이재명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이에요. 이 책밖에 없어요. 네. 한 이재명의 2시간 준비. 정도 집중하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만들어놓고 여기도 앞쪽 가져오세요. 방송에 집중하기 위해서 앞쪽이 필요합니다. 누가 발질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책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일 잘하는 이재명 사람들 다 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너무 좀 일방적이고 무섭고 독선적이고 그러지 않냐라고 아직도 오해하는 분들이 악마와 이미지가 네, 있어요. 많으세요. 그래서 이 책 마지막에 보면 저도 우산을 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네.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가진 리더십 중에 하나는 저는 진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샤이하세요. 소년공으로 자랐고 힘들게 자라다 보니까 보통의 정치인들처럼 막 안고 가식적으로 형제요 힘냅시다 동지 이렇게 잘 못하세요. 하지만 그 진심으로 손 한번 꼭 잡아주는 것 또는 주변에 있는 참모들을 절대 하대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렇지. 예. 지금도 존댓말을 쓰시면서 그리고 문을 열어준다거나 우산을 들거나 보고를 할 때도 격식을 갖추나 의전을 갖추는 걸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가만히 서라고 너무 의전에만 매달리는 사람들보다 진솔하게 대화하고 서로가 평등한 입장에서 어떤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진솔함이 이재명의 진짜 힘이다. 그것을 꼭 좀 봐주시면 좋겠다.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이재명 캠프 인사는 이재명 전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참모들에게 나는 위진 같은 참모를
제일 좋아한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위증은 당나라 태종 때 끊임없이 쓴소리를 했던 신하다. 진정한 충신이면서 직원을 아끼지 않았던 신하로 여겨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그 악마화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어떤 비난을 들어도 마음이 상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쓴소리도 가감없이 듣는 그런 지도자. 네, 이재명의 진면모를 담은 이재명의 준비 여러분 한 권씩 다 구매를 해주시고 또 이재명을 좀 알고 다음 정부 시대를 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책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재명의 준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구매해 해주신 주시기 분은 우리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인 윤용조 위원장님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님이셨습니다. 두 분 너무 수고하셨고 책 안 팔리면 또 나오세요. 재고 오파리 하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베스트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상민 평론가님, 우리 저 이재명 대표님 목소리로 좀 한번 이 책 마지막으로 좀. 예, 저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스탠바이 미. LG가 그 뜻 아닙니까? 라이프 이즈 굿. 이재명 이즈 굿입니다. 많이 좀 인세 얼마나 나쁘습니까? 인세도 기본소득으로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